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청와대가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검찰이 조국 전 장관 가족의 인권을 침해했는지 조사를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받은 국민청원을 인권위에 공식적으로 전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과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조치여서 그 배경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먼저 심수미 기자의 보도를 보시고 청와대를 연결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조국 수사의 인권 침해를 조사해달라는 청원이 청와대의 답변 요건 20만 건보다 많은 22만 건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청와대가 정해놓은 답변 시한은 한 달. 그런데 답변을 그간 미뤄오던 청와대가 오늘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관련 공문을 국가인권위에 보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권위 측의 답변까지 대신 전하기도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위 청원 내용이 인권 침해에 관한 사안으로 판단되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전해왔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선 윤석열 검찰총장이 관련자들을 수사해 3개월 내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인권위법 조항도 보도자료에 덧붙였습니다. 관련 사실을 묻는 언론의 질의에 인권위가 내놓은 답에 비하면 상세한 설명입니다. 앞서 청와대 홈페이지에 제기된 22만 건의 청원은 익명의 온라인 아이디로 작성된 겁니다. 그런데 역시 인권위법에 따라 익명으로 제기된 진정은 자동 각하되게 됩니다. 따라서 청와대가 오늘 공문을 보낸 건 공식적으로는 진정을 하지 않으면서 검찰 수사에 대한 인권위의 조사를 촉구한 셈입니다. 더불어 윤 총장에 대한 비판 여론을 다시 환기시키려는 뜻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2017년 5월 출범 이후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국민청원을 인권위에 공개 전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JTBC 심소희입니다. 이번엔 청와대를 연결합니다. 저희 취재진이 새롭게 취재한 내용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서준 기자, 청와대가 국민청원을 인권위로 보낸 이번 조치가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 국민청원을 비서실장 명의 공문으로 인권위로 보낸 일, 이번 정부 들어 처음입니다. 네, 그런데 청원이 20만 명을 넘긴 지는 이미 한참 됐습니다. 그럼 청와대가 늦게 답을 내놓았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건가요? 청와대는 30일 내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국민청원 글에 대해서는 한 달 이내에 답변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조 전 장관 관련 청원에 대해서는 지난해 10월 15일에 글이 올라왔는데 그러므로 12월 중순쯤엔 답을 내놨어야 합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12월 중순 그때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한 뒤 한 달 뒤에 답변하겠다고만 했습니다. 네,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그 한 달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새로 취재된 게 있다면서요? 네, 인권위 등을 취재를 해보니까 양측의 이견이 있었습니다. 청와대는 이 청원 자체에 대한 답변을 최영애 인권위원장이 직접 출연해서 답변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권위는 우리는 독립기구다. 청와대가 받은 청원에 인권위가 답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런 논리로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요구와 거절이 여러 차례 반복되는 사이 시간이 흐른 걸로 보입니다. 그럼 혹시 인권위의 입장도 좀 확인을 해봤습니까? 일단 인권위는 구체적인 말은 아끼고 있습니다. 공문은 받았고 절차와 법에 따라서 조사할 수 있는지 여부는 검토를 해보겠다 정도의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인권위가 검찰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걸로 보입니다. 청와대 공문이 한때는 진정서로 알려졌었죠. 나중에 바로잡았는데 그 과정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앞서 리포트에서도 잠시 보셨지만 해당 청원 자체가 모두 익명 온라인 아이디로 작성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인권위가 이 익명글은 진정서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자 대신 이런 청원이 있었다는 것을 노영민 비서실장 실명으로 된 공문을 통해서 알려주는 형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접수와 동시에 조사 착수가 가능한 이 법적인 의미의 진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네, 인권위가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조사해야 한다는 요구는 여당에서도 나왔었잖아요. 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그러한 발언들이 나왔는데요. 당시 발언을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정경심 교수에 대한 현재 검찰의 그 명백한 인격권 침해, 적극적으로 인권위원회가 나서서 직권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검찰에 대한 개혁을 앞장서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야당의 반응도 짧게 좀 전해주시죠.
한국당에서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골라서 답하는 국미청원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조만간 계엄령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해달라는 청원에도 답을 할 예정입니다. 네, 청와대에서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이번엔 지휘부가 새로 바뀐 오늘 검찰의 분위기는 어땠는지 처음 내놓은 입장이 어떤 건지 짚어보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의 박병현 기자가 연결돼 있습니다. 박 기자, 오늘 바뀐 고위 간부들이 첫 출근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관심이 쏠린 건 서울중앙지검장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오늘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관심을 끈 건 이번 검찰 인사를 놓고 논란이 많았는데 이 지검장이 검찰 인사의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논란을 의식한 듯 이 지검장은 취재진 앞에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성윤 지검장의 취임식도 좀 궁금한데요. 취임사에서 특별한 언급들이 좀 있었습니까? 예, 이 지검장의 취임사를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면 검찰권을 알맞게 조절해 제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검찰은 인권 보호를 위해 있는 기관이라며 검찰의 존재 이유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또 주목받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검찰 본연의 임무에 역량을 집중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를 한 겁니다. 이 부분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키는 사건 수사가 검찰에 맡겨진 주요 임무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민생 범죄 등 일반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 기능도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합니다. 글쎄요, 이 말은 어떤 의미로 좀 해석해야 할까요? 예, 검찰의 직접 수사를 줄이고 형사 공판 업무에 무게를 두려는 뜻을 밝힌 겁니다. 실제로 1시간 전쯤 법무부에서는 직제 개편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특수부였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부는 4개에서 2개로 줄어들고 공안부였던 공공수사부는 3개에서 2개로 줄어듭니다. 대신 민생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부와 재판을 담당하는 공판부로 바뀌게 됩니다. 네, 지휘부가 바뀐 첫날 이번 인사를 비판하는 현직 검사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대검찰청 감찰 2과장인 정의도 검사가 오늘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 정 과장은 이번 인사에 대해 특정 수사 담당자를 찍어내고 검찰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들기 위한 인사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겐 불공정한 인사는 다시 검찰을 정권의 신여로 만들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 검찰 내부는 좀 어떻습니까? 집단적인 반발 움직임이 좀 있습니까? 그렇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직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는 글을 쓴 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처음이긴 합니다. 하지만 당장 뚜렷한 움직임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 관련해 검찰 분위기를 살폈는데 대부분의 검찰 관계자들은 당장 있을 중간 간부급 인사와 평검사 인사를 앞두고 조심스럽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네, 박 기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앞서 청와대가 인권위에 공문을 보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 혹시 검찰 입장이 있습니까? 대검 관계자는 검찰이 입장을 낼 사안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내에선 우려 섞인 반응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대통령 직속 기구인 인권위에 청와대가 공문을 보내 조사를 검토하라고 시킨 건 자칫 검찰을 압박하게 하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박병현 기자였습니다. 이번에 바뀐 검찰 고위 간부들이 오늘부터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지휘부가 바뀌었지만 수사팀은 핵심 인물을 소환하는 등 청와대 관련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압수수색은 오늘도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배용원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이 오늘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고위 간부가 바뀐 첫날, 검찰은 청와대 자치발전 비서관실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다시 시도했습니다. 지난 10일 청와대에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왔는데 영장을 다시 집행하는 방안을 찾고 있는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전화를 포함해 다양한 방식으로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로부터 압수수색에 대한 뚜렷한 답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청와대가 임의 제출에 응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거부 의사를 서면으로 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임의 제출도 서면 제출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인 걸로 파악됩니다. 검찰이 추가로 건넨 압수 상세 목록을 놓고도 청와대와 검찰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의 비위 의혹을 청와대에 처음 제보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지난달 31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처음입니다. 이처럼 예정된 수사는 이어지고 있지만 지휘부가 바뀌면서 앞으로 수사 속도가 조절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JTBC 신아람입니다.